자, 또 한 가지는 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관리 방법도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 분야 반대로 결합을 통한 겁니다. 위험 관리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제품을 다양화시키는 이야기죠. 자, 다양화시켜 가지고 단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위험 집중을 완화할 수도 있다. 단일 제품 생산됨으로 인한 그런 위험이 집중되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다양화시킨다는 이야기죠. 또 대규모 시설을 분산 설치한다. 큰 위험 발생과 경제 손실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역시 위험의 심도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관리 양성 말대로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 위험 요소가 A 요소가 있고 또 B 요소가 있고 또 C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위험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 하여튼 위험 요소가 3가지가 돼버리잖아요. 자, 근데 그걸 다양화시켜가지고 일종의 요놈은 요놈대로 같이 위험 결합을 시키고 요놈은 요놈대로 결합시키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다. 결국은 분산 원리가 다 지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계약을 통한 위험 정가가 나오죠. 위험을 넘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위험을 삼작에 정가시키는 방법이지요. 자, 이런 방법들 우리 공사 현장에 있으면 우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아래쪽으로 하도급을 맡기잖아요. 하도급 또는 하청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내진 우리 하도급 계약 같은 거 한다든가 그래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정가시킨다. 자, 3자에게 위험을 정가시키는 것도 일반적 물리적 위험관리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위험 인수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는 거죠. 이 포인트.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은 그대로 어떤 조치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위험 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위험을 감당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인식했다더라도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으면 우리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6가지 정도가 위험의 관리 수단 중에서 물리적 위험 관리에 해당하는 논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재무적 위험 관리가 나오죠. 자, 재무적 위험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금 조달을 통한 일반적인 우리 재무적 위험 관리에 관한 논의입니다. 일단 여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 위험 관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험 보유가 나옵니다. 자, 위험 보유가 가장 핵심이고요. 자, 또 위험 정가는 재무적 관리에도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물리적 관리 같으면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정가할 것이고 재무적 관리는 자금 조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험자에게 위험을 정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위험 결합을 통한 방법도 있다. 3가지 방법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포인트는 위험 보유입니다. 자, 위험 보유는 자, 우리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 위험을 보유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위험을 스스로 인수해가지고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평상시에 우리가 대비를 해놓은 것이죠. 자금을. 자,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정 돈을 좀 모아놓으면 갑자기 사고 발생하면 그 돈을 메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사고 발생하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험보유라는 것은 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일반적 경제적 위험을 완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경상 계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계정에서 손실을 흡수시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준비금이나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되겠죠. 또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 책임을 설정해 놓는다든가 또 자가보험 등등 이게 이제 위험보유의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스스로 준비를 해놓는다. 그런 준비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상의 경상계정은 우리가 일상 쓰는 내 생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손실을 흡수해 놓는다. 이 말은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차근차근 항상 나가듯이 준비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위험보유입니다. 자, 위험보유는 구분하기 따라서 소극적하고 적극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소극적, 적극적의 의미는 소극적인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유하는 것, 이게 소극적 위험보유고, 적극적 위험보유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바로 우리 위험을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이 보유된 형태. 적극적은 내가 그런 사실 인지, 알면서 보유하는 것을 적극적 위험 보유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위험을 3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들어가죠. 자, 계약을 통해서 전가하는 것이다. 자, 이것 하나의 재무적 관리도 나오고 또 우리 물리적 관리도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 자, 위험 결합을 통한 또 위험 발생 대비도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시켜버리죠.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결합을 통해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질적 위험이죠. 자, 모여가지고 공동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이 담당할 수 없는 그 규모 위험을 대비하는 것을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그 보험 자체는 우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위험을 보험자에게 떠넘긴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관리 방법은 물리적,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자, 선택 방법에 관한 논의는요,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나와 있죠. 개인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 방법은 상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하나 방법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버리면 그 위험관리의 신축성 내지는 효과도 볼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선택 방법은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 개개의 사정도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면 위험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3가지.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3가지죠. 첫 번째입니다. 예상되는 바로 빈도죠. 발생 횟수. 손실 규모는 심도라겠죠. 심도. 그래서 빈도하고 심도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상되는 빈도, 심도를 예측해라.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예측이 돼야만 우리가 위험관리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각각의 통제 기법이나 재무 기법이죠. 자, 위험의 속성입니다.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예측에 미칠 영향.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각각 미치는 파급 효과죠. 그런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비용도 예측을 해야 된다. 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사정에 맞는 그런 비용 예측도 해야 될 거다. 위험한 선택의 고려사항은 기본적으로 빈도, 심도도 예측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기법이나 그 속성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 소요될 비용도 예측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관리 수단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수단 문제, 여러분 이 파트도 아주 중요하게 정리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크게 4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손실 규모 심도하고 빈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요. 또 자, 일종의 빈도가 높고 심도도 큰 경우 나오죠. 자, 여기는 빈도는 낮지만 규모, 심도죠. 자, 심도가 큰 경우죠. 여기는 자,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심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정리해 놨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 빈도, 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위험 보유, 즉 자가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유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둘 다 낮을 때는 보유. 자, 그러면 둘 다 클 때는 위험 회피가 적절하다. 먼저 두 개 잡아놓으세요. 일반점들 우리 빈도라든가 심도 이 둘 다 낮은 경우 또 둘 다 큰 경우 이걸 먼저 정리해 놓으세요. 자, 둘 다 낮을 때는 위험을 보유하는 게 적절하다. 보유성은 보통 자가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둘 다 클 때는 회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심도가 큰 경우 빈도가 큰 경우에서 구별하세요. 자,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큰 경우 규모가 큰 경우죠. 이때는 당연히 위험을 정가시키는 것이 좋겠죠. 정가 보험을 통해서 정가하는 것이고요. 자, 빈도가 높다.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손실 통제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단일 문제로 항상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자, 똑같은 표현이죠. 자, 우리가 빈도, 심도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둘 다 작다. 그럴 때는 보유. 둘 다 크다. 그러면 위험 회피.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빈도가 많다. 빈도가 많으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심도가 크다. 손실구가 클 때는 우리 위험을 정가, 보험에.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위험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은 위험관리 수단을 한번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